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네, 26년 1월 4주차 리뷰 주말 영상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뉴질랜드로 또 해외 이주 준비를 하면서 또 막 그 와서 또 어떻게 살지 준비를 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요. 아직도 준비할 게 많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서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일단 그 정신없는 와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동안 이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있다고 치면 이 중간을 이제 주식시장을 막 못 보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정리하는, 네, 좀 수익을 확정 짓고 싶은 그런 심리가 갑자기 좀 커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매도를 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삼표 시멘트는 사실 지난주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단타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익절로 바로 매도를 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익을 확정 짓고 싶은 욕심에 일단은 다 매도를 해가지고 전량 매도해서 그래도 1153만 원, 1153만 원을 수익 실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1153만 원 익절, 나이스, 나이스 하죠. 아직은 더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괜찮았고요. 그리고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뭐 코스닥 150, 그리고 뭐 미래에셋, 그리고 LG전자, 뭐 롯데케미칼도 추매했고 삼전도 추매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세 개는 신규 매수였고 아래 두 개는 추가 매수인데, 아무튼 간에 오늘 매도도 많았고 매수도 많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코스닥 ETF를 매수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이제 워낙 오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 대형주, 특히 삼전 닉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오른 부분들이 큰데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이 과거에 이런 고점을 고려했을 때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다 보니 분할로 좀 코스피나 뭘 사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분할로 코스닥 지수를 사면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일단은 매수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코스피가 막상 5천을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냥 1년도 안 돼서 가버려 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코스닥 3천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무시하네요. 지금 1000도 안 갔는데 요게 3000까지 간다고 하면 3배가 가는 거거든요. 3000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2000만 가져도 얼마나 좋을까 뭐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손해는 안 보겠다. 그러면 수익을 보겠다 하는 마음에 일단 부담 없이 일단 매수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은 사실 비슷한 이유긴 한데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제가 매수한 그런 기준하고는 또 그런 종목하고는 좀 다른 이유로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과거에는 조금 이제 저점이다 싶은 거를 좀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혹시 더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이렇게 좀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수익을 또 확보하는 그런 저점 매수를 좀 목표로 하는 그런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단 워낙 증시가 화랑이고 상승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매매법으로는 돈 벌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방식을 바꿔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바꿔서 추세 추종하는, 추추라고 하죠. 추추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추추 매매법을 통해서 일단 매수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저점에서 일단 매수는 못 하고요. 추추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그죠? 반등이 나왔고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뭐 쌍바닥이라고 하기도 해요. 쌍바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궁뎅이가 있는데 이게 짝꿍둥이다. 사실은 짝꿍둥이가 좋다고 그래요. 여기 위에 저점이 아래의 저점보다 좀 더 높아 있는, 똑같이 생긴 궁둥이가 아니라 짝꿍둥이 차트. 이럴 때 이제 10월봉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급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사실은 요때 이제 매수를 했으면 큰 수익을 냈을 텐데, 요때 매수는 못했고요. 좀 늦었지만 이 상승 추세가 주봉 기준입니다. 이게 주봉 기준으로 지금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단 타야겠다 해서 추세 추종 매매, 추출을 위해서 미래에셋 증권을 매수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흐름은 그 이후로 계속 좋게 가고 있는데요. 뭘 더 좀 더 봐야겠죠. 다음은 이제 롯데케미칼을 매수했는데요. 요거는 미래에셋 증권하고는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추세를 보고서 매수하긴 했는데요. 이제 미래에셋은 신규 매수라고 하면 요거는 이미 강하게 세게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언제 추매를 해야 되나 항상 보고 있는데요. 업황은 사실 안 좋아요. 아직도 안 좋은 게 맞는데 일단 추출을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단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였다고 하면은 주가가 최대한 떨어졌을 때 요때 사는 게 맞는데 이제는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추세가 전환돼서 이제 11선 기준으로 10주봉이죠.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위를 뚫어줬을 때 저점을 확인하고 위를 두 번이나 이렇게 뚫어줬을 때 이때 일단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하는 마음으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원래 차트 기술적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항상 절대적으로 항상 맞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자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도 틀릴 수 있다. 그냥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롯데케미칼도 추추의 관점에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아주 아름답진 않아요. 위에 이제 저항선이 지금 강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걸릴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저항이 받으려면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해외에도 석화 쪽 반등들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일단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 앞서 익절한 종목들도 다 대부분 그렇고요. 지금 보유한 이제 익절 챌린지 계좌에서 최근에 매수를 했죠. 종목들 다 비슷합니다. 다 추세 추종 기준, 추세 추종, 오르는 말에 올라탄 종목들인데요. 결론적으로 사실 결과, 성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상승장이 나오다 보니까 가는 게 더 가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1, 2주 동안 몇백만 원 익절을 하고도 지금 아직 수익이 또 계좌에 1,000만 원 정도 939만 원 지금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모든 종목들이 지금 플러스 아주 추세가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과거에 제가 선호하던 매매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또 바꿔가고 있고 또 뉴질랜드 오면서 책도 보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일단은 뭐 이걸로 무조건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트질로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에 계속 물려 있으면 참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죠? 참 이렇게다가 계속 시간만 뺏기는 것 같고 돈만 물려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과거에는 이런 방법이 또 잘 통했었단 말이죠. 언제든 이게 추세 추종이 이렇게 오르다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요. 일단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저는 이렇게 최근에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점 매수가 맞냐? 추추가 맞냐? 이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 경력이 좀 저는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최근에 추추가 계속 막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좀 많이 올랐을 때 뒤늦게 매수를 하더라도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이만큼 수익 볼 구간이 지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1년간은 추추로 매수를 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건 맞고요. 최근에는 이게 정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과거에 제가 주식시장을 또 오래 봤을 때는 이게 박스피로 이렇게 계속 대부분의 종목들 물론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종목을 발굴을 해서 템버거를 드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다수는 확률적으로 만약에 추출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또 손절을 하고 매수했다가 또 손절을 하고 이런 손절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때는 어쨌든 저점 근처에서만 잡아도 기다리면은 일부 반등했을 때 수익을 보고 또 그리고 그때는 예를 들어서 한 5에서 한 10%만 수익을 봐도 연 10%만 봤다. 그러면 야 수익 잘 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같은 상승장은 그런 저점 매수 소외주 막 자산주 막 이런 거 샀다가 1, 2년 물려버리면은 그리고 10% 수익 냈다라고 했을 때 아주 포모가 안 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그죠? 막 50%씩 오르는데 뭐 어떤 거는 막 100%씩 오르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 연 10%로 이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맞춰서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맞는 매매 방식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 모든 게 기술적 분석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때 매수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고꾸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때 사실은 손절을 잘해야 합니다. 예, 추추는 손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매매는 일단 추추 종목들 계속 추세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수익 실현해야 될 건 또 해야 되니까. 그렇고 이제 CA와 LG전자, 네,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려고 하고요. 또 지속적인 종목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현금 비중이 좀 증가할 예정이라서 어쨌든 추가로 종목을 사실은 더 막 많이 늘리고 싶진 않아요. 너무 종목이 많으면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보유한 종목이라도 계속 보면서 더 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롯데케미칼처럼. 또 삼성전자도 제가 더 샀죠. 좀 부담이 됐지만 또 더 살 만한 종목들 있나 이런 걸 계속 좀 공부를 하면서요.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뭐 잘하면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5천을 종가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저희는 배가 고픕니다. 그죠? 5천이 아니라 코스피 6천, 7천, 코스닥도 1000이 아니라 2천, 3천. 정말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